회귀. 우리는 이 단어를 마주할 때 종종 뒤처짐이나 퇴보를 떠올립니다. 성장을 멈추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 모두가 혁신과 미래를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홀로 거스르는 무모한 선택으로 비치곤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회귀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표지판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더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었을 때 꾸밈 없었던 처음을 다시 만나러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도태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선택이며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성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반갑고 또 가장 완벽한 회귀를 경험하게 한 이 키보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4년 만에 리얼포스의 신작 R4가 출시가 됐어요. 이전 시리즈인 R3의 디자인과 키감이 클래식한 맛도 아니고 미니멀한 감성도 아니고 세련된 모습도 아닌 이도저도 아니라서 꽤 실망했었어요. 근데 이번 R4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완성형에 가까웠던 R2로의 회귀를 시도했어요. 슬림한 베젤, 미니멀한 디자인, 세련된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상단에 있었던 두꺼운 이마 부분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베젤을 많이 줄였어요. 사실 R3에 실망하고 R2를 계속 사용하다가 RC1을 사용하고 있는데 RC1이 참 괜찮은데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이건 곧 리뷰로 찾아뵐게요. 리얼포스 키보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전 저의 영상인 키보드 끝판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디자인 부분에선 회귀를 선택했지만 성능 부분에선 혁신으로 불릴만한 기능이 포함됐어요. 우선 이번 R4는 풀사이즈와 10키리스 두 가지 레이아웃으로 제작됐고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어요. 근데 일본 커뮤니티를 보면 블랙과 화이트 모델의 키감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번에도 스위치는 30g, 45g으로 모두 저소음 무접점 스위치로만 나왔어요. 리얼포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명이 1억 회로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저의 R1도 아직 고장이 없을 정도로 정말 내구성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고 봐요. 키캡 역시 염화승화 PBT 방식으로 사용해서 내마모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요. 이번 모델은 USB-C 유선 연결과 블루투스 5.0 무선 연결로 최대 4대 기기의 멀티 페어링이 되는 방식이에요. 유선으로 연결 시 모든 키 동시 입력이 지원되지만 무선 연결 시에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돼요. 이번 R4의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은 저는 크게 4가지로 봐요. APC, 매크로, 근접 센서, 마우스 기능이에요. 이 기능들을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R3도 APC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총 4단계로 조절 가능했지만 이번 R4는 총 22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그걸 누가 다 쓰냐 싶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조절 폭이 넓어졌다는 것 자체가 주는 여유가 꽤 체감이 돼요. 그리고 현 시점 타건감 커스터마이징 면에서는 최상급이죠. 다른 기계식 키보드를 예를 들면 자석 센서로 지점을 조절하는 기능은 제공하지만 보통 전체 키에 대해 하나의 깊이로만 조절하거나 몇 단계 수준에 그쳐요. 그런데 R4는 모든 키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입력 인식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최소 0.8부터 3.0mm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프로파일을 온보드 메모리에 최대 4개까지 저장할 수 있어서 원터치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강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할 때 WASD 같은 이동키는 0.8 정도로 아주 얇게 잡고 엔터나 백스페이스처럼 오타가 나면 안 되는 키들을 3.0 정도로 깊게 잡는 식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사용해보면 안 그래도 손이 편한 리얼포스인데 내 손가락 위치에 따른 압력까지 미세한 튜닝으로 완전 나만을 위한 리얼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리얼포스는 순정 상태에서 매크로가 없다는 게 늘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사실 리얼포스를 타건감 때문에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생산성이나 커스터마이징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게이밍 키보드에 뒤처져 있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됩니다. 리얼포스 커넥터를 통해서 키 매핑 변경과 매크로 지정을 지원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축키, 반복 작업 같은 걸 특정 키에 얹혀두고 쓰면 업무용으로도 훨씬 쓸모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리얼포스는 타건감 하나만 보고 사용하는 키보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리얼포스는 윈도우용과 맥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는데 사실 똑같거든요. 윈도우용이 더 빨리 출시하고 물량이 많다 보니 윈도우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하나 문제가 커맨드 키와 옵션 키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전까진 카라비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서로 키를 바꿔줬었는데요. 이제 전용 프로그램에 가서 쉽게 바꿔주고 저장만 하면 되게 됐어요. 이게 뭐라고 이제야 지원이 되네요. 기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USB-C와 블루투스 5.0을 사용하는데 사용 경험 측면에선 훨씬 좋아졌어요. R3에서 은근히 욕먹는 게 바로 전원 버튼 구조였는데 이번엔 상단 측면에 슬라이드 스위치 형태로 변경이 돼서 훨씬 직관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점은 정전식 근접 센서 탑재예요. 이게 뭐냐면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자동으로 절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손이 키보드 쪽으로 다가오는 걸 감지해서 바로 깨어나는 방식이에요. R3의 무선 모드는 일정 시간 압력이 없으면 슬립에 들어가고 다시 입력을 하면 약간의 딜레이와 함께 전원을 다시 건드려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R4의 이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경이 됐어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손만 근처에 가져가면 바로 반응하고 전원이 꺼졌던 느낌이 전혀 없어요. 배터리는 AAA 3개를 사용하고 공식적으로 약 3개월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건저지 방식이라 참 일본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 방식에 완전히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내장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언젠간 방전이 되거나 배터리 스웰링 현상으로 부풀어서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만사항이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에게 더 나은 방식이에요. 토프리 입장에선 수출할 때 배터리 규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거죠. 처음에 이게 뭔 소린지 싶었어요. 싱크패드처럼 빨콩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웬 마우스 지원인가 했는데 물리적인 마우스 지원이 아니라 단순히 소프트웨어 마우스 기능이에요. 펑션 키와 WASD를 사용해서 커서를 움직일 수 있고 GXC로 좌우 그리고 힐 버튼까지 구현할 수 있어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임의의 키에 마우스 기능을 할당하거나 아예 하나의 레이어를 마우스 모두 전용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의 목적은 명확해요. 손을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간단한 작업은 키보드 위에서 끝내라는 거죠. 특히 문서 작업을 하면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고 버튼 하나 클릭하고 다시 타이핑으로 돌아올 때 꽤 편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 마우스처럼 부드럽게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짧은 거리를 움직이는 용도로 사용할 만해요. 최대 단점은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밀한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우스를 잠깐 대신할 수 있는 비상용 보조 기능을 보는 게 맞아요. 싱크패드의 빨콩만큼의 능력은 보여주지 않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타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리얼포스를 이야기할 때 결국 토프레 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정용역 무접점 스위치에서 오는 독보적인 타건감 때문에 물리적 접점 없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특유의 러버덤 구분감과 하우징에서 울리는 묵직한 툭하는 소리 그리고 손가락에 전해지는 부드러운 탄력이 리얼포스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우선 R4 전 모델은 이제 저소음 스위치라 청각적으로는 굉장히 억제됐어요. 키를 끝까지 눌렀을 때 탁하고 낮게 울리는 정도고 사무실에서 써도 조용한 곳에서 써도 눈치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개인적으로 R3와 비교하면 키감이 확실히 달라졌고 더 좋아요. R3는 키압 편차나 구분감에서 뭔가 들쑥날쑥한 느낌이었는데 R4는 전체가 정돈되어 있어요. 예전처럼 손가락이 덜 피곤하다는 리얼포스의 기존 장점을 유지하면서 타건의 재미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RC1에서도 이걸 느꼈거든요. 순정 상태에선 해피해킹과 굉장히 유사해졌어요. 해피해킹의 키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놈의 방향키 때문에 가끔 사용하게 되는데 확실히 비슷해요. R4가 해피해킹보다 조금 더 묵직하고 조용한데 단순히 평가를 하면 해피해킹은 톡톡 튀는 타입이라면 R4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타입에 가까워요. 리얼포스 하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바와 스테빌라이저예요. 투프레 계열 키보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페이스바 통울림과 스테빌 잡소리 때문에 흡입제 작업과 윤활 작업을 하게 만든다는 걸요. 저도 그동안 리얼포스에 이 작업을 다 했어요. 먼저 RC1의 스페이스바 소리를 들어보면 좌우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걸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스페이스바만 윤활 작업을 해놨는데도 이 정도예요. R4는 놀랍게도 완벽하진 않지만 좌우 소리가 꽤 잡혀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제가 받은 제품은 다 괜찮은데 백스페이스 키가 RC1보다 거슬리긴 해요. 이번 시리즈가 타건감이 꽤 좋아서 윤활 작업을 하지 않고 싶었는데 정말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통울림이나 스테빌 소리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니지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리얼포스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나사도 더 단단하게 조이고 케이스 유격도 잡았다고 해요. 일단은 전 아무 작업하지 않고 사용할 예정이에요. 처음에 말했던 블랙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키감이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조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키보드인데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 모두 타건을 해본 일본 커뮤니티 사용자의 후기를 종합해서 보면 아마 블랙 모델은 키캡 표면이 살짝 거칠고 마찰력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할 때 손가락이 키캡 위에서 덜 미끄러지고 조금 더 버티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텍타일하고 손가락에 오는 피드백이 분명한 것 같아요. 반대로 화이트 모델은 키캡이 훨씬 매끈하고 미끄러운 편이라 손가락 이동이 되게 부드럽다고 해요. 키를 눌렀을 때도 블랙보다 살짝 더 가볍게 느껴질 정도고 청각적으로도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린다고 하네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키캡 표면 질감과 코팅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한 사용자는 눈을 감고 타건을 해도 블랙과 화이트를 구분할 정도라고 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R3를 사용하면서 이제 리얼포스를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나 하고 구매했던 RC1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R4를 구매했어요. 일단 굉장히 타건감과 기능에서 만족스러워요. 근데 별건 아니지만 RC1 화이트와 R4의 화이트를 동시에 보면 각인이 좀 다르죠. RC1의 키가 훨씬 미학적으로 예쁘고 R4는 볼드된 폰트같이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만원짜리 맨브레인 키보드처럼 촌스럽게 보여요. 이건 실제로 보면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이라 상당히 아쉬워요. 요즘 재미있는 타건감을 가진 기계식 키보드가 정말 많아요. 저도 궁금해서 꽤 다양하게 사용해봤는데 결국 장시간 타건할 땐 리얼포스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전 리얼포스 영상에 댓글로 이게 무슨 끝판왕이냐면서 어떤 게이밍 키보드가 누가 봐도 좋다는 식의 글이 있었어요. 리얼포스는 게이밍 키보드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와 생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사용하는 키보드예요. 아마 지금 20대 분들은 리얼포스에 대한 관심이 없겠지만 저 같은 아재들은 리얼포스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요. 제가 리얼포스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20년 가까이 키보드를 이것저것 사보고 결국 돌아오는 게 리얼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번 R4는 제가 기억하는 끝판왕 키보드의 별명을 이어갈 수 있는 키감과 편의 기능도 확실히 좋아져서 제 마음에 쏙 들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키보드 위에서 보내는 프로 사용자나 이왕이면 10년 이상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키보드를 원하신다면 R4는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선택지예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